네, 반갑습니다. 슈퍼리치 최승관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삼성전자 좀 다른 뒷공간을 우리가 좀 노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뭐 인텔이랑 손잡고 나서 뭐 지금 그 오스틴 공장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이게 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정리를 싹 해드릴 거고, 그리고 다른 뒷공간을 봐야 되는데 이제는 어디에 다시 한번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은 다 끝까지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댓글도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많이 달아주셔야지 저도 할 얘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항상 좋은 댓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뭐 삼성전자 지금 너무나도 사시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분명히 계시는데, 자, 일단은 뭐 좀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8만원 부근에서 좀 매수를 해보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조금 실적이라든지 좀 수급적인 부분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실적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은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 몇 가지 호재들이 굉장히 겹치면서 단기 급상승하고 좀 주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잘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수급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 외국인 수급이 조금 탄력이 주춤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수급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좀 빠져나가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나가죠. 12월 뭐 8일부터 시작을 해서 좀 나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지금 외국인 수급이 조금 탄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밑으로 좀 8만원대까지도 8만원 부근까지도 주춤을 하면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좀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 수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은 이제 환율이에요. 환율. 자, 환율이 지금 뭐 1100원 부근에서 좀 1080원 선으로 좀 선 바닥으로 더 이상 하락을 않으면서 좀 외국인들 좀 수급 자체가 좀 탄력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추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어오면은 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서 좀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나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런 거를 뭐 5년 이상 장기로 묻어두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 사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근데 좀 5년까지도 못 기다리고 나는 1년 혹은 뭐 6개월 그리고 2년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8만원 선에서 매수를 하시는 것도 분명히 좋은 분위기고, 만약에 뭐 7만 5천원 이쪽 라인에 좀 벗어났 라고 해서 좀 정리를 하시지 마시고 더 사세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이런 거는 더 사셔도 되니까 너무 걱정을 안 하시고, 일단 신규 매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8만원 부분까지는 기다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어렵지 않아요. 그냥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렸던 게 자동차랑 반도체 이쪽은 무조건 올해 무조건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반도체 관련으로도 지금 계속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 뭐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반도체 어떻게 보면은 자율주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건 그냥 자율주행 자동차 쪽이다 땡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래도 자동차 자율주행이라는 거에 있어서 반도체의 역할이 분명히 있어요. 반도체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텔레칩스라든지 뭐 칩스 앤 미디어 이런 것들도 자동차 반도체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뭐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수익이 되게 크게 난 부분이 있어요. 어디 갔느냐. 자,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에도 뭐 우리가 50% 이상 수익이 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뭐 LG 쪽에서도 같이 일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에도 차량용 반도체에 이제는 좀 사업 영역 확장을 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좀 크게 수익이 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뭐 제 영상에서 뭐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수익적인 부분 안정적이고 크게 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실리콘웍스도 실리콘웍스고 뭐 삼성전자도 삼성전자지만, 항상 반도체는 여러분들 우리 산업에 있어서 굉장한
먹거리예요. 그냥 우리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30%까지 30% 이상까지도 높여 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좀 그냥 반도체구나 라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익 QNC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굉장히 크게 갔던 부분이 있고, 지금 저희가 방에서 따로 모으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이게 바로 좀 그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직 뭐 수익률 자체가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에 오시면은 월요일부터 내일부터 바로 여러분들이 좀 같이 반도체 쪽을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반도체 자동차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자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그렇기 때문에 빨리 오셔서 같이 수익적인 부분 좀 재밌게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끌고 갈 거는 끌고 가고, 우리가 좀 자, FST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수익적인 부분, 아비코전자도 수익, 자, FST 이렇게 뭐 수익 나는 부분 있잖아요, 여러분들. FST. 그래서 뭐 반도체 먹을 수 있는 거는 빨리 들어가서 미리 선점을 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 이거 뒤늦게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반도체 크게 먹을 수 있는 거를 크게 못 먹거든요. 보통은 뭐 반도체 우리가 미리 들어가서 뭐 50에서 뭐 20에서 50, 뭐 100까지도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반도체를 늦게 들어간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5에서 뭐 10%이 정도 떼기밖에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좀 빨리 오셔서 같이 좀 매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가입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주말에도 리딩을 해요. 우리가 뭐 시장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주말에도, 어제도 리딩을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빨리 오셔서 성함 쓰셔서 문자만 그냥 띡 보내주시면 돼요. 이쪽으로 문자만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순차적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수익 나는 거는 수익 나는데, 일단은 뭐 인텔이랑 묶여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최근에 인텔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하반기부터 올 하반기부터 지금 뭐 할 수 있는 부분, 지금 웨이퍼를 좀 15,000장 규모로 인텔의 칩을 생산할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인텔이 TSMC랑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을 나눠서 맡기는 거는 좀 듀얼 벤더 전략을 통해서 가격 협상력을 끌어내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인텔이 좀 TSMC랑 거래를 하다가 삼성한테도 좀 손을 뻗는 거는 굉장한, 삼성전자에 있어서도 굉장한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스틴 공장이 좀 인텔이 물량 자체를 확보할 경우, 인텔이 요구하는 좀 초미세화된 칩 자체를 생산하려고 증산을 통해서 5나노미리 이하의 공정을 도입을 해야 되고, 뭐 향후에 공장 증설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어제 방에다가도 좀 보여드렸던 이미지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좀 딱 하필 딱 속보라고 뜨는 거를 딱 보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삼성이 이제 뭐 이렇게 텍사스에 뭐 플랜트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텍사스에 전자가 텍사스에 좀 1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생산 공장을 좀 고려 중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나노미터, 오늘 영어 쓰고 막 이러느라 정신이 없네요. 지금 3나노미터 치까지 다루는 공장이 될 것으로 보이고, 올해 공사를 만약에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2022년도에 준공이 되고, 그러면은 2023년도부터는 본격적인 양산 체제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애리조나 공장을 세우고 있는 좀 TSMC를 견제를 하기 위함 동시에 미국의 중국 견제 좀 정책들과도 같이 맞물려 있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항상 주식에 거의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계속해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자체가 어떤 게 있나,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도 관심사일 거예요. 그래서 뭐 간략하게만 뭐 정리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뭐 한솔 케미칼, 그리고 뭐 ENF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뭐 코미코. 자, 제가 ENF 테크놀로지랑 코미코는 제가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이고, 사이맥스, 그 다음에 좀 원익 IPS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좀 뒷공간은 어떤 거냐라고 하면은 좀 D램 쪽에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많이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중국의 D램 판가 조사에 따르면은 이제 최근 공급이 중국이 좀 공급 부족이 나오고 있다라고, 심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PC D램 채널 판가가 이번 주에도 급등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DDR4의 8기가 PC D램 중국 채널 모듈 평균 단가 자체가 전주 대비해서 5.2% 급등한 뭐 30.5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좀 우리나라에서도 D램 쪽은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왜 봐야 되냐 또 말씀을 드리면은, 전방 수요 회복 기조 속에서 전장과 가전 수요가 굉장히 좀 반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정전 등 좀 공급 차질에 따라서 좀 채널 재고 부족 상황으로 전환이 되고 있고, 좀 가상화폐 채굴 수요가 가격 인상을 좀 부채질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램 쪽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보시고 잘 보시고 좀 계속해서 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나는 D램 관련해서는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뭘 봐야 되는지도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보시게 되시면은 뭐 테스, 자, 이렇게 테스를 여러분들이 눌렸을 때 좀 28,000원 부근에서 좀 잡아 놓으시면은 굉장히 이거 나중에 다시 한번 좀 31,000원 이상, 좀 35,000원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테스 같은 경우에도 좀 눌렸을 때 좀 28,000원 부근에서 그냥 쭉 끌고 가시면은 좀 좋은 결과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 왜냐, 지금 뭐 이 가격을 기다리면은 안 와요. 왜냐, 주가가 이미 이쪽에서 형성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무조건 28,000원 부근까지 내려오면은 난 이거를 잡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주력 고객사 뭐 메모리용 반도체도 약 56% 수요가 증가가 되는 부분이 증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정점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올해 연말에 좀 굉장히 좀 큰 수치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좀 눌렸을 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거 말고도 뭐 KC텍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메리트가 있어요. 21년도 올해에 좀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KC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CMP 장비를 좀 생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KC텍 차트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또 내려오는 부분 올라갔다가 한풀 꺾여서 조금 내려오는 부분이 있다가 다시 내려가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한 번씩 꺾여서 올라가고 다시 꺾여서 올라가고 꺾여서 올라가고 꺾여서 올라가려고 하는 모양 자체가 있는데, 일단 반도체 지금 이 D램 쪽보다도 다른 쪽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쏠렸다라고 테마적으로 여러분들이 엮어서 읽으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출렁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도 28,000원 부근에서 기다렸다가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셨다가 다시 한번 여기서 그러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째 출렁일 때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 2021년도의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좋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계속 보셔야 되고, 반도체 매출 자체를 보게 되면은 SK 하이닉스 장비 발주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2019년도에는 71%, 그 다음에 18년도에는 59%, 17년도에는 50%까지 늘어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조금 더
탄력이 있는 거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위드텍 같은 경우에도 좀 하시면은 나쁘지 않아요. 위드텍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신규 상장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자, 이런 것도 좀 신규 상장 이슈랑 같이 좀 묶여서 올라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둥구스름하게 만드는 차트 모양 자체를 둥구스름하게 모양을 만들 때 우리가 좀 제대로 들어가면은 이것도 탄력성 있게 좀 단기적으로 빨리 먹고 나올 수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위드텍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이기 때문에 좀 중장기보다는 좀 단기성으로 우리가 먹고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뭐 삼성전자 그리고 뭐 TSMC 그 다음에 마이크론 20여 개 고객사를 좀 확보를 해 놓은 상태이긴 한데, 일단은 삼성전자랑 TSMC가 싸움을 붙었을 때 좀 양쪽에서 골고루 좀 등골을 빼먹기 굉장히 좋은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 회사에 대해서 뭐가 있는지, 어떤 게 있는지, 뭘 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좀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시장 자체를 보게 되면은 뭐 펜 엔터라든지 좀 올라왔던 부분, 최근에 올라왔던 부분도 있고, 뭐 빅히트도 엔터테인먼트 올라오는 부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도 뭐 BTS 관련, 방탄소년단 관련으로 같이 올라오는 부분, 그 다음에 뭐 키스트, 자, 이런 것들도 쭉 올라왔던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뭐 엔터 관련이라든지 미디어 쪽으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붙어요. 많이 붙기 때문에 좀 우리는 엔터 쪽보다도 좀 드라마 제작하는 뭐 넷플릭스 관련주, 뭐 이렇게 드라마 제작,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에이스토리라든지 뭐 사마 네트워크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굉장히 저는 좀 더 괜찮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엔터주들도 당연히 올라가는 부분, 좋은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안정적으로 만약에 수익을 내고자 하면은 좀 드라마 제작 쪽으로 보시는 게 좋고, 나는 빠르게 그냥 단기적으로 밑으로 크게 빠져도 좀 손절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엔터 쪽으로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 사마 네트워크스 이런 것들, 여러분들 드라마 제작하는 부분 여기서 좀 크게 많이 빠졌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래량도 한 번씩 빵빵 잘 터져요. 이거는 좀 넷플릭스, 미국 장에서 넷플릭스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드라마 제작 이쪽으로도 이게 같이 올라갈 수 있다. 왜냐, 넷플릭스에서 대장을 뭐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A스토리가 대장이에요, 우선적으로. 그 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도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이 묶어서 세 개가 동시에 올라간다라기보다도 뭐가 하나가 출발하면 뒤따라가고, 이게 또 뒤따라가는 부분이 수급 자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좀 눌렸을 때 2,300원에서 좀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A스토리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차트적으로는 왜 제가 사마 네트워크스를 좀 말씀을 드렸는지는 좀 방에 계신 분들은 분명히 아실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딱 먹을 수 있는 그 차트가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해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빨리 오셔가지고 좀 차트를 쉽고 빠르고 좀 기술적으로 그냥 초보자분들도 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좀 차트 자체를 좀 보는 거를 개발을 했어요. 제가 보는 스타일에서는 좀 무조건 여러분들도 좀 쉽게, 초보자분들도 이런 패턴만 알면은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구나 라고 좀 제가 생각하고 만들어 놓은 패턴, 항상 이 데이터적으로 여러분들이 차트는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다 깔아놓고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거를 좀 하시면서 안정적으로 좀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단기로 먹고자 하면은 뭐 사마 네트워크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충분히 드실 수 있고, 아니면은 나는 테스라든지 KC텍 뭐 반도체 관련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좀 기억을 하셨다가 눌렸을 때 제가 분명히 가격 얼마에 좀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기다리셨다가 좀 매수를 하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뭐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좀 댓글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그래도 좀 100개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평가는 몰라도 4배는 좀, 이거 여러분들 보세요. 시총 대비 항상 우리가 글로벌적으로 시총을 좀 여러분들이 엮어서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현대차가 지금 도요타보다 기술력이 못하다, 좀 굉장히 뭐 떨어진다라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애플카랑 같이 엮어서 보시면은 여러분들 저평가, 또 저평가지만 시총을 묶어서 크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계속 시야만 쫓고 네 배 뭐 이거 몇 배 더 가겠지, 몇 배 더 가겠지, 이것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이랑 같이 묶어서 시총 대비 움직이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꼭 이런 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에서는 시총을 글로벌적으로 보는데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좀 별로라고 생각하는 종목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야박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좀 세계 시장이랑 엮어서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과거에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30만원대 할 때 분명히 이거는 진짜로 100만원까지도 갈 수 있는 좀 종목이다라고 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2018년도 당시에. 근데 그거를 뭐 이게 뭐 NC소프트가 뭐 100만원이 갈까? 뭐 이런 거는 뭐 각이나 뭐 끽해봤자 뭐 리니지 게임이나 해봤자 뭐 얼마나 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진짜 스스로 빽빽이에요, 진짜로. 근데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결국 30만원대에 머물고 있다가 지금 뭐 98만원 이 정도까지 올라갔을 거라고는 뭐 어떤 누구 얼마나 뭐 많이 생각을 했겠어요, 재무적으로.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뜯어보고 좀 적정 주가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좀 계산을 통해서 움직여야지. 뭐 이게 뭐 NC소프트 뭐 100만원 가기는 가겠어요. 이게 뭐 끽해봤자 뭐 게임 회사들 뭐 돈 벌어봤자 얼마나 벌고 뭘 한다고 100만원 가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가잖아요. 이런 분들은 진짜 그냥 한 치 앞도 모르고 이게 뭐 얼마나 지금 4배 각이나 가겠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삼성전자 10만원 각이나 가겠어, 이거랑 똑같은 발언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좀 더 재무적인 공부를 제발 글로벌 시장이랑 같이 엮어서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좋은 말씀 좀 써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 뭐 현대, 기아, 모비스 3개 중에 어디가 더 나을까요? 3개는 그냥 뭐 세트예요. 세트이기 때문에 뭐 원하시는 거 뭐 들어가도 뭐 그렇게 크게 뭐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제가 내일은 좀 좋은 종목으로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